한국경제 최고의 주식왕들이 돌아왔다. 서바이벌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지금 함께 하시죠. 현재 왕중왕전이 절반 정도에 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참가자들의 수익률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제는 0.3% 정도의 소수점 차이로 순위가 갈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왠지 오늘도 순위 변동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주식 왕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이 변동을 지켜보는 짜릿한 맛이 있는데 오늘의 대결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8명의 참가자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시즌1부터 보겠습니다. 예상을 뒤집는 승부사가 되겠다는 시즌1 우승자 권태민 파트너, 현재 무서운 기세로 질주 중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수익률 좋은 종목 잘 찾아내고 있는 시즌1 2위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사표처럼 주도주 집중 투자에 매진하고 있는 시즌1 3위의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이제 시즌2로 넘어갑니다. 이번 대결 초반부터 선두를 향해 달려나간 시즌2 우승자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즌2 준우승으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자, 이번엔 시즌3입니다. 결정적 타이밍을 잘 포착하며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즌3 우승자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번 대결에서도 대형주 중심 매매로 수익 잘 쌓아가고 있는 시즌3 준우승의 강재현 파트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결 첫날부터 치고 나갔던 시즌3 3위의 김동엽 파트너까지 왕중왕전 참가자 8분 만나봤습니다.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더 자세한 규칙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시간, 참가자들이 오늘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펼쳤는지 참가자들의 거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누가 매매한 종목인지는 보이지 않고요. 종목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옆에 두 분이나 선택한 SK증권 살펴볼게요. 최근 업황 개선 기세감 그리고 정책 모멘텀에 연초 대비 181%대까지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죠. 그런데 최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어제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했지만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가 붙으면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오른 채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분이나 가지고 계신 만큼 SK증권 그리고 증권주 앞으로의 흐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 ADM 오늘도 일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상승 배경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내성 암 조직의 기질 장벽과 관련한 유전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항암제가 듣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상향을 변경한 것 역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ADM 앞으로의 움직임 주목해보시죠. 네, 제 옆에 이분은 누군지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오늘도 승부를 봤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20만 원에, SK하이닉스는 100만 5천 원에 장을 마치면서 반도체 투톱 주가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실적 기대감과 또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이분의 수익률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윗분의 포트 보시면 저쪽에도 있었던 현대 ADM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인 스카이 월드와이드를 선택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분 한 수 앞을 내다보신 선택인데 과연 이 두 종목 내일장에서도 상승 탄력 기대하는 종목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G2파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원격 모니터링을 탑재한 중국산 ESS 수입 차단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ESS 관련주가 주목받았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인 G2파워 4%대 올랐습니다. 네, 또 이쪽에서는 현대차 두 분의 포트에서 오늘은 위아래로 나란히 보입니다. 오전에 낙폭을 키웠지만 이내 다시 반등하면서 보합 마감했고요. 이 위에 현대모비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로보틱스 사업 확장 계획을 다룰 거라는 전망에 주목받았습니다. 아래 포트에서는 NBR모션 보시죠. 이 베어링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등락을 보이다가 2%대 상승 마감했는데 아직 포트 안에 담겨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4위부터 8위 보겠습니다. 어제 탑3에 계셨던 몇 분이 보이는 거 보니 어떤 분들이 좀 위로 치고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데요. 탑3가 기대됩니다. 네, 그럼 바로 3위 만나볼게요. 3위는요?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한중현 파트너 3%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3위에 자리합니다. 네, 다음으로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4%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2위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권태민 파트너 기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오늘도 8%대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누적 랭킹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대결을 합친 누적 수익률은 후반부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이강무, 박우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오늘의 네. 순위를 봤잖아요. 저 오늘의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는데 우리 이강무 대표 네. 누적에서 1위 많이 봤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이 표정 뭔가요?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율도 아직도 꼈었고 멀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지쳐갈 때가 됐는데 작전대로 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워낙에 좋은 시장이다 보니 그렇죠. 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쟁쟁하시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네. 가급적이면 멀리 하려고 할 정도로 왜냐면 방송을 동요될까 멀리 봐. 하려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내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요. 조금은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누적에서 1위를 네. 계속 봤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근데 너무 격차가 없어요 지금. 네, 네, 1, 제가 2, 3, 1위라고 4, 느껴지지 5등, 않습니다. 네, 1, 2, 3, 4, 5등이 좀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박우진 대표도 상위권입니다. 계속해서 네. 오늘의 누적에선 4위를 차지했지만 개인 오늘의 평가에서는 4위인데 잠시 후에 누적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번 왕중왕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작전대로 가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시즌이었으면 네. 이 정도 수익률이면 1등하고 있어야 1등 될 하고 것 같긴 남았죠. 한데 모든 분들이 1등이죠. 예, 한 네다섯 한 4명 정도가 지금 20%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계좌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계좌 수익률입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우리 이강무 대표님도 식사를 거르고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걸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신 와, 간식을 10번 드시니까 네. 5번 5번. 예, 네. 오시기. 그래서 지금 작전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이게 아직 계획대로? 기간이 좀 남아있죠. 지금 한 40% 흘렀더라고요. 그렇죠. 한 60%가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또 마라톤도 보면 뒤처지면은 못 그렇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선두권에서 맞습니다. 이제 앞에 몇 분이 이제 바람막이 좀 해주시고 쇼트트랙 하듯이 네. 마지막에 박우진 대표가 딱 선두권에 딱 붙어갖고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종목에서도 그런 식, 느낌이 예. 드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화려한 투톱이다. 화려한 투톱. 투톱. 네. 뭐 화려한- 누가 뭐라 해도 네, 100만 닉스와 또 20만 전자의 그렇죠. 화려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증시가 올라왔을 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올라와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피도 괜찮고 코스닥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수익률 대비해서 굳건하게 투자를 중심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중현 대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요. 근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코스닥군에 대한 혹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기회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다. 한 번 더 여전히 좀
방향은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투톱, 저희 잠시 후에 반도체 네. 그리고 삼전 닉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볼 테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코스닥은 네. 이 기대만큼 네, 네, 예상치 많고 앞서 우리 대회 참여한 음. 우리 대표님들의 종목 보면 그 코스닥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시원시원한 움직임은 아직 네. 체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긴 할 거라고 보시죠? 움직임이 나오면 정말 셀 수 있다.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쯤 코스닥이 전 세게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일단 주가의 지수 차트 잠깐 보면서 보겠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주가 차트에 대한 형태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추세선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이미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꾸준히 타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고, 네네. 근데 이제 코스닥 정도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언제 갈까에 대한 위치가 아닐까.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쌍봉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우상향의 N자형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언제일까 맞춰본다면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바스켓에 대한 움직임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인 힘이 좀 발휘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투심을 확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기조가요. 지금 여당, 야당 논의 끝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는 이번 주, 뭐 길다면은 다음 주 이내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멀지 않았다. 시장 기대해보자. 뭐 한종현 전문가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고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는 것도 저는 투자적인 전략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코스닥 지수에 대한 네. 상승 기대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그것이 네.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 탄력성 있게 올라갈 텐데 한번 올라가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네모를 만나볼 텐데요.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근데 뭐 다 똑같아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20만 전자 100만 닉스. 앞서와 예. 같은 의견이시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게 이제 헤드라인에 박힐 수밖에 없는 아마 뭐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 기사에도 저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장 끝나고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보니까 20만 원권 해가지고 이렇게 이재용 보셨어요? 네. 그다음 이제 하이닉스 네. 최태원 회장 얼굴이 있는 음, 이런 것도 막 돌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좀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그렇죠. 동시에 하필 이제 같은 날에 이제 달성을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저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오늘 아침부터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수급이 들어갔던 가장 큰 배격은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금융투자 수급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강하게 집행이 됐어요. 근데 금융투자 수급이 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건 최근에 보시면 ETF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사는 느낌으로 오늘 집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쌍끌이 매수가 역시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기관발 금융투자발 매수가 20만 전자와 그리고 100만 닉스를 만들어낸 그런 원동력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긴 할 텐데 20만 전자, 100만 닉스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떤 체질에 대한 변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일각에 계십니다. 좀 이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그럼 이것을 대처할 만한 섹터가 있다라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대처할 만한 섹터가 등장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에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주도주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파동의 첫 출발부터 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뭐 잠시 실질언정 주도 섹터가 이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좋습니다. 실례로 중간중간에 이제 로봇이 강한 타이밍도 있었고 그렇죠. 뭐 우주항공이 강한 타이밍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주도주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렀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이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이 파동이 끝을 볼 때까지 마지막 피날레도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상수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는 다른 섹터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많다는 거죠. 지금 수익률 대회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들고 가시는 분 계시고, 계시고요. 네. 예, 수익률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순위 수익률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사실. 예, 그것보다 더 비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요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서도 기회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뭐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요. 가장 우리가 체감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요. 올 거고 그때 고수익을 올려야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둬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장에 어떻게 작동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20만 전자 100만 니스 이야기입니다. 달성 더 간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예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달성 더 간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언제까지?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삼전 닉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네. 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이거 언제 팔아요? 딱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요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그냥 두 분께 담백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님, 네. 삼전 닉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단가요? 무조건인가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요. 네. 뭔가요? 살 거 참 많아가지고. 살 게 많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살 게 많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쪽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삼전 닉스 소부장 물론 일부 종목들은 네. 삼전 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은 삼전 닉스도 손이 안 가는데 그 종목인데 손이 네.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렇죠. 안 올라온 소부장 쪽에서 음.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또 안 올라옵니다. 생각처럼.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가 네. 반도체 소부장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까지 꾸준한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과거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비슷한 내용들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사실 소부장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실적이 먼저 되는 회사들이 있고 네. 실적이 지금 현재는 안 찍혔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전망치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질문 두 가지. 두 가지죠. 좀 제가 그걸 맞출 줄은 생각 못 했는데 근데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제 뭐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요번에 이제 큰 명절을 보내고 그렇죠.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또 뵈면서 친척들의 아버님과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여쭤보시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또 그렇죠. 네. 더 사야 되는가? 하고 아. 저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21선 따라서 하십시오. 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21선을 모르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게 사실 주식을 좀 몇 번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좀 기간적으로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평선 공부도 해보시고 추세선도 보고 계신데 지금 시장에서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네.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막 접근하시거나 그렇죠. 좀 뭔가 그 뭐랄까 트레이딩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이든 아니면은 뭔가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폄하가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맹목적인 자금의 유입이 있고
그리고 그런 같은 자금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시장, 유동성이 좋은 시장.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접근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살까? TV에 나오는 종목들을 먼저 귀담아 듣긴 하겠지만 내가 아는 기업을 사지 않겠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코인처럼 과거의 부동산 시장처럼 지금 국내 증시 미장처럼 국내 증시를 봐야 된다? 그러면 뻔한 겁니다. 네. 익숙한 종목과 아는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소부장 쪽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기대감 표정에서 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혹시 소부장 종목인가요? 네. 마침 어. 제가 또 소부장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앞서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네. 저희가 사실 이 시간만 갖고 1시간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밤샐 근데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반대로 언제 팔아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앞서 21선이라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언제 팔아요라고 했을 때 지수 얼마까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네. 8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8천에 팔아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데 네.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시간은 아니면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왕중왕전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 대한민국의 주식을 가장 잘하는 8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파나요? 일단 21선을 아시는 분들은 21선 따라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앞에서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시장에 대한 탄력과 뭔가 투심에 대한 테스트는 네. 코스닥 쪽에 있을 거라고 봐요. 코스닥이 활성화되는 증시 부양 정책 그 시기가 시장을 과열도 만들겠지만은 그 시기가 누군가에겐 또 차익 실현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짧게 본다면은 그 시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 시기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좀 거시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시기가 나면은 그때마다 주식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사이클이나 울트라사이클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죠. 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는 항상 주가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투심을 자극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오늘 뭐 깔끔합니다. 이게 이것저것 여쭤보는 것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님, 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 사도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예. 팔까요?입니다. 자, 삼전 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단 나가는데 저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되도잖아요. 사도 되냐? 사도 되냐?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네. 딴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기타 반도체 뭐 안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좀 이렇게 앞쪽에서 앞쪽에서 보자면 본다고 그래도 한다면? 저는 소부장이 더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보자. 그럼 똑같은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많이 어디까지 올라온 가냐고요?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갔고 안 올라온 종목들은 삼전 닉스만큼 안 올라온 것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일단요. 저는 삼전 닉스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네.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4월쯤에 할 거예요, 아마. 네. 4월 중순에서 말에 할 거거든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은 7월 달에 발표를 하겠죠. 그 사이가 저는 고점일 거라고 봐요. 그 기간 사이가 네, 고점이다. 네. 4월 달그 실적 고비를 잘 넘기느냐가 제일 포인트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성장률의 기울기라고 해야 되나? QOQ로 봤을 때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성장률의 기울기가 지금 갑자기 가팔라진 게 언제냐면 3, 4분기 실적 그리고 4,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예요. 네. 3, 4분기 실적은 참고로 10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4, 4분기 실적 1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이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 실적이 앞전 실적 대비해서 QOQ로 성장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네. 근데 이게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는 시장의 컨센을 보자면 요 피크가 1분기긴 하거든요. 2분기도 성장은 하는데 2분기는 요 3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파른 성장보다는 요 성장률의 기울기가 좀 낮아진다. 그래요. 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컨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약간 포커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전 닉스가 아닌 예. 소부장이나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같이 대응을 하면 될까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 게 네. 뭐 저도 이제 업계 내에서도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적이 또 좋아지는 케이스가 소부장엔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이미 실적이 좋은 애들도 몇 개 있기는 한데 상당수의 종목이 작년 3분기, 4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실적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간 건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굳이 반도체 내에서 보자면 소부장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향후를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질문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소부장인가요, 반도체? 아니요. 아니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나라면 네. 삼전 닉스 대신 반도체에서 네모를 산다. 네모를 채워주시죠. 네모요? 네. 종목 이름이요? 종목 이름입니다. 갑자기 만든 코너입니다. 나라면 삼전 닉스 네. 들어갈 바에 지금 이거 산다.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차트 한번 짧게 보면서 이해 들어볼까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종목이라 네. 예,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의 위치는 그런 삼전 닉스만큼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네, 그 정도 부담은 없고요. 어, 또 오사트 후공정 쪽에서는 대표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고요. 음, 예, 아직 신고가는 또 아니니까요. 지금 잘 눌려주고 있으니까. 잘 눌러주고 있으니까 예. 하나마이크론 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은 앞서도 말씀도 해주셨고 매수 타이밍에 그리고 추가된 종목은 하나마이크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첨언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두 분 뭐 누가 해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예상하는 고점은 이제 4월 중순에 실적 발표하는 그 지점이라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가파르게 빠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좋긴 하거든요. 네. 다만 아까도 얘기한 성장률의 기울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피크를 거기서 좀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완만하게 좀 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4월 달부터 한 7월 달까지. 이때는 이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좀 굉장히 강한 또 힘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만나보면 다음 이슈 좀 짧게 하고 이번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일 날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네. 관전 포인트.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를 그냥 실적 발표하는구나 라고 보는 네.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시장에 어떻게 녹여서 봐야 되는지 이 왕중의 왕들, 왕중왕들은 네. 어떻게 이 실적 발표를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딴지를 건다라면은 과거보다 성장률 성장률.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을 음. 실적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네. 이렇게 이제 따진다면 그렇게 따질 텐데 신경질 나네요, 갑자기. 네. 분명히 실적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만큼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요만큼씩 올라간다고 어. 하면은 아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도 힘들 정도로 지난해부터 해서 뭐 젠슨왕이 꺼내고 있는 뉘앙스는 계속해서 뭔가 확장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지난해 이야기 나왔을 때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와 함께 모빌리티와 로봇 쪽에도 우리는 진출하고 싶다. 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약속이 채 1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피지컬 AI에 향하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차세대 모델에 대한 관심, 네. 루빈 CPS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 출하되는 시기가 좀 멀지만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타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깔아놨어요. 그럼 그 말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AI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여전히 성장세야. 라는 걸 이야기 줬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칩에 대한 아마도 패키징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가 잘 나갔던 GPU 중심에서의 AI 서버가 아니라 이제는 CPU에 대한 영역까지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저는 후퇴보다는 전진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우신 대표는 25일 날 운명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어느 쪽에 놓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미시장 같은 경우는 AI 테일론이라고 해서 네네. 엔트로픽 이슈부터 해가지고 AI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우려사항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빅테크 중에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해서 보자면 그리고 그동안 젠슨 왕이 계속 어프로치를 했던 그러한 발언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뭐 실적도 좋을 거고 실적은 뭐 좋을 거였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래도 저는 뭐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시장 반응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좀 가름하고자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은
솔직히 엔비디아보다도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값을 사실. 우리가 슈퍼 을로 변했죠. 네. 그 OPM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 일단 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가름하도록 요 하겠습니다. 멘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설령 엔비디아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 뒤에 구글이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있지 않다. 구글, 브로드컴, 뭐 애플, 뭐 아마존 결국 AI 네. 반도체 쪽은 끊임없이 역시 계속 간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좋습니다. 알려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해봤는데 앞서 채팅창에 제가 네. 삼전닉스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잖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채팅창에 주변에 저런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오. 글이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아닌가요? 예?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오히려 결정 못합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 두 주변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좀 맞습니다. 드려보면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가장 깔끔하지 않나라는 말씀과 함께 자 그럼 두 번째 또 시장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시장 포인트는요. 자사주 카드 지금 담아도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우리 이강문 대표는 예스, 네. 그리고 우리 박우신 대표는 노입니다. 자사주 카드 지금 담아도 된다라고 이강문 대표는 말씀하시고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을까라는 노의 의견은 박우신 대표입니다. 먼저 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자사주 카드는 지금 담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의견 갈리니까 기분 좋으시죠? 좋지요, 행복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의견이 갈려. 노 말씀해놓고 예스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예스 말씀해놓고 노의 의견을 쭉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분은 한번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이슈를 앞두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옐로우 칩이라고 불렀던 주식들의 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정말 한 20년, 30년 전에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옐로우 칩, 블루 칩 해가지고 네. 우리가 주식을 분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현상. 은행 갔다가 증권 갔다가 보험 갔다가 예, 이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떤 일정이 있는 뭐 그러한 한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좀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접근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사주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는 것도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죠. 네. 뭐 강제성을 띠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주주 환원책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지금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또 조정을 거치면 또 반등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좀 올라 있어서 네, 올라 있어요. 전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조정을 받은 섹터를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결국 노의 탈을 쓴 예스네요. 예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 지금 안 삽니다. 어쨌든 그 자사주 카드는 난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시점이 지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아닐까요? 조금 지나치게 과열이지 않았었나 지난주까지 그러면 뭐 또 그런 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이강문 대표는 예스입니다.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어요. 체질이 바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신뢰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증시 부양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든 어떤 정치권에서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는 어떤 수를 던졌는데 감당이 안 된다라면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글로벌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더 상승이 좋았는데 앞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견해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장이 유동성, 수급이 받쳐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폭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한 투심을 지켜주는데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네. 정부의 의지를 따라서 연기금의 총알이 굉장히 크게 무섭게 들어올 거예요. 뭐 시장에서 예고되어 있는 자금만 해도 1,200조, 1,400조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네. 연기금만 들어오겠습니까?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투신과 금융투자 쪽에서의 숫자가 같이 찍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밸류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기를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ETF라든지 ETN 같이 혹은
투자 펀드에 대한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럼 바스켓 룰리가 될 것인데 그럼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지켜주는데 밸류업의 한 장인 이 상법 개정 후속주와 자본시장법 개선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안 갈까? 이들 종목들은요 정말 치사하지만은 과거에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자금이 원래부터 선호하던 섹터예요. 이미 많이 들어앉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가를 떨어뜨릴까? 최대한 키울 겁니다. 이번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유동성 보고 저는 좋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이제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현재 보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아까는 가려졌던 이름들이 드디어 보입니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확인하시고 또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보유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권타민 파트너 오늘 오프닝에서 살펴봤던 흐름 좋은 종목들 현대 ADM과 SK증권 담겨 있고요. 증권 섹터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상상인 증권 새롭게 보입니다. 박우신 파트너는 3연만 남기고 두 종목 매도했네요. 드림 CIS, 두산 퓨얼셀 새롭게 보입니다. 비하인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한중현 파트너는 반도체 투톱과 ETF 내일도 기대감 이어가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NBR 모션을 매도하고 롯데제주가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회사채 공모에서 모집 수요의 3배가 몰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내일은 오늘 장의 하락과는 다른 흐름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 만나볼까요? 이동근, 안인기 두 참가자 모두 포트에 담긴 종목들 중장기적인 수익률 기대하시나 봅니다. 매도 없이 계속해서 함께 갑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도 세 종목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김동엽 파트너는 아까 보이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전에 한중현 파트너는 같은 ETF를 내일도 보유하는 걸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의 엇갈리는 운명을 내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는데요. 급변하는 수익률 속에 매일이 긴장이 우리 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현재까지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고정!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의 보유 종목들 만나봤는데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과연 어떤 판단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좀 빠르게 리뷰를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강우 대표의 리뷰부터 만나볼 텐데 이강우 대표의 리뷰의 기준이 좀 궁금해요. 어떤 기준에서 리뷰를 해주시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 종목으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리뷰를 해주시는 걸까요? 지금 상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봐도 될 만한 네, 종목? 뭔가 주제를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요. 정리해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셔도 괜찮다. 그래요. 이 리뷰에 대한 네.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냥 하면 네.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이강우 대표 지금 현재 몇 종목 보유 중이세요? 사실 좀 많습니다. 많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도 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네. 주시죠. 삼성 SDI 하고요. 삼성 SDI. 삼성전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뭔가 좀 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색깔을 따라서 대형 IT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전기전자 파트가 월등히 또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파트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가 오전장부터 달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공백을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채워주기도 했다. 뭔가 바스켓이 크고 2차 전지에 명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ESS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더해졌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인트가 대미 투자예요. 이 테슬라의 이 배터리 공급에 대한 ESS 쪽의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도 따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후속으로 해서 월등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삼성 SDI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네. 지금 주가 차트도 신고가이신데 중요한 가격선 넘어가는 좋습니다. 지점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매점입니다. 삼성 SDI 만나봤는데요. 또 한 네. 종목은 삼성전기잖아요. 네. 삼성전기는 시간 관계상 리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때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박우신 대표의 리뷰도 한번 들어볼 텐데 포인트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관심 있게 다 보실 만한 급등주 아닙니다. 지금 예.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인가요? 당연하죠. 급등주가 아닌데.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실지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한 종목이라 그럼 요거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 회사가 온사이트 관련 SOFC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미시장을 보면 블룸에너지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 온사이트 관련 에너지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사이트라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전력을 조달받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국내에는 뭐 두산 퓨얼셀이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고요. 이 회사가 또 오버행이 최근에 나오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수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행 이슈를 이제 지나고 나서 좀 주가는 강한 탄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여기까지 우리 수익률 대 종목들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는 GST를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박우신 대표는 Y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GST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요즘에 반도체든 어떤 산업을 봤을 때 대미 투자에 대한 이 성격을 잇느냐. GST는 주요 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과 또 주요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TSMC예요. 근데 최근에 와선 전기식 칠러 장비에 대한 TSMC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이 퀄 테스트 기간이 무려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걸 통과했고요. TSMC가 미국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증설은 환경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적인 장비에 대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은 바로 이 GST가 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연결고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TSMC가 공격적인 라인 증설 때문에 아마 이 콜테스트한 장비가 한 500기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전환 퍼포먼스가 클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날짜에서 애프터 마켓까지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 나왔고요. 상단에 대해 확인하는 테스트가 나왔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돌파하는 위치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반도체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까지는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 TSMC에 대한 꼬리표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9,000원, GST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우진 대표님, Y바이오로직스네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만나볼게요. 예, 근데 이 코너가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아쉬운 종목 아니었나요? 아쉬운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어제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 팔았는데 뭐 사실은 오늘 이 시간대 나오는 종목은 내 마음속에 탑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딱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어제 팔았는데 오늘 바로 뚫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신고가를 갈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한체 플랫폼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삼중한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2027년에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에는 4월달에 있는 AACR에서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다중항체 플러스 면역 활성 사이토카인,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요. 요것들을 가지고 만든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에 또 비슷한 업종의 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그 회사 상장 지금 예상되는 가격을 감안해서 보자면 주가가 좀 싸다라는 느낌이 있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마지막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수익률 대회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한 이틀 있다가 좋습니다. 답답해서 팔았는데 오늘 돌파를 했네요. 예, 네.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공평성을 위해서 보유하고 네. 계신 종목은 이 시간대는 공개가 관람기로. 안 된다고 네. 예, 하네요. 맞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의 현재 수익률 순위 3위부터 1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 보여주시죠. 네, 현재까지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앞서 오늘의 수익률도 강력했는데 하지만 4위에서 8위까지는 어제의 누적 수익과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3 상황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보죠. 3위는요, 김동엽 파트너 24% 기록하면서 3위에 안착합니다. 네, 다음으로 2위 만나보시죠. 바로 이광목 파트너입니다. 30%대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위는 권타민 파트너 오늘의 1등 기록하면서 누적 1위로 올라섭니다. 벌써 42%대 수익률 달성합니다. 네, 정말 왕중왕전다운 숫자입니다.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왕중왕전.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현재 순위 만나봤는데요. 치열함 속에 불꽃 튀는 경쟁과 위대한 승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두 분 다 준비하셨죠. 네, 이강무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그래, 열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책 강한 수급 재료 이강무 대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박우신 대표도 5초 드리겠습니다. 예, 11시 반에 뵙겠습니다. 11시 반이요. 예. 좋습니다. 지금 봐야 할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11시 반입니다. 이강무 대표는 지금 바르고요. 우리 박우진 대표는 10시 반인데요. 현 시점 대한민국의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입니다. 안 들어가시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가셔서 알찬 정보도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팔이는 하트 속에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